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 원격학원에서 소방학개로 온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목조건축물, 내화건축물 화재 성상을 보는데, 목조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는 조금 시험 문제가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여기 목조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제 20년도에 시험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때 나왔었던 내용이 갔을 때 이 진행 과정 쪽에 이 과정이 한번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요. 요거. 무슨 착화요? 무염 착화. 자, 그래서 무염이라는 게 뭐가 없는 거냐면 얘가 없는 겁니다. 얘. 그러니까 뭐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불꽃이 눈에 안 보이면서 타는 과정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캠핑 같은 데 가보면 장작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여기다가 이제 열을 줘요. 그죠? 얘를 태우기 위해서. 근데 열을 주면 얘가 탈 때 처음부터 미친 듯이 불이 활활활활 붙는 건 아니거든? 맞죠, 여러분들? 처음에 목재는 불꽃을 내지 않고 그냥 시뻘겋게 변하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가 없어요? 무염 과정을 꼭 거쳐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요? 발염으로 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염이라는 과정을 꼭 거쳐서 발염 쪽으로 가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걸 이 목재라고 얘기한다고, 목조건축물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캠핑 쪽에서 우리가 이 장작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그저 뭐 예를 들어 뭐 토치라는 걸 사용하기도 하고, 뭐 토치도 사용하죠, 그죠? 또는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더 많이 사용하는 건 목조를 더 활활 태우기 위해서 우리가 옆에다가 이제 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더 넣거나, 또는 이제 주변에서 이제 잔 나무가지 같은 거 가지고 와서 더 넣거나 열을 좀 더 주잖아요. 또는 이제 어떻게 해요? 옆에서 또는 선풍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부채질 해가지고 막 불을 좀 더 이렇게 빠르게 키우려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불꽃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온도나 산소가 모자랄 때 우리가 약간 무염착화 과정을 거칠 수 있다. 그러다가 내가 여기서 이제 온도를 좀 올려주고 산소를 조금 더 주면 그때부터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야. 나무는 활활활활. 맞죠? 그래서 무염 과정이 있다라는 거, 얘를 거쳐서 발염착화로 간다라는 걸 꼭 알고 계십시오. 무염에서 어디로 간다? 발염 쪽으로 간다라는 거. 자, 그럼 무염에서 발염으로 갔을 때 여기에 이제 뭐가 일어나요? 발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후는 비슷합니다. 뭐 성장기, 그죠? 그리고 최성기를 거치죠. 그럼 여기도 뭐가 있어요? 플래시오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플래시오버는 목조 건물이나 또는 내화 건물, 두 건물에서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얘를 거쳐서 어디로 가요? 최성기 쪽으로 가는 거죠, 이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아니 결국 건물에 나무가 이제 다 설치가 되어 있다면 여기 최성기를 거쳤다라는 건 이미 이 안에 가연물은 다 탔다라는 거고, 근데 얘도 어때요? 다 가연물이죠. 그럼 여기도 순식간에 불이 붙어서 결국 이 건물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폭삭 주저앉겠죠? 그 주저앉는 걸 연소낙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연소낙화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셨죠? 됐습니까? 또 그래서 얘가 이제 자연적으로 뭐가 되더라? 이제 진화가 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내가 불을 끄지 않더라도 결국 얘네들은 다 제로 변할 거거든요. 아, 맞잖아요, 여러분들. 목재는 A급 화재로 제로 변하잖아요, 다. 제가 있는 화재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다 제로 변할 거라고요. 그죠? 그럼 얘는 특징이 뭐냐면 전체가 다 탈 수 있는 애고 워낙 잘 타는 애들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건물 자체도 잘 타고 정말 빠른 시간 안에 고온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고온 단기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최성기에 도달했을 때 온도가 이 정도까지 올라간대요. 몇 도요? 한 1100도에서 몇 도까지? 한 1300도까지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 자체가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엄청 빠르게 온도가 1300도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거죠. 단기에. 이런 개념도 좀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내화 건물 같은 경우는 요 반대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온으로 가요. 그러니까 저온이라는 게 얘가 안 뜨겁다라는 게 아니고 목조와 비교를 했을 때, 그리고 얘가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그래도 긴 시간 동안 조금 건물 자체가 튼튼하게 견뎌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저온 장시간.
목조는 고온 단시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요때 온도는 한 900도에서 한 1100도? 그러니까 목조보단 조금 온도가 오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화재 특징, 고온 단기냐 또는 저온 장기냐 나중에 이제 비교하는 것도 저하고 뒤에서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성장기에서 이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대.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제 추락이라고 얘기하는데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요. 목조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바깥쪽에서 사람이 봤을 때 아직 눈으로 볼 수 없는 출하를 우리가 옥내출하라고 얘기해요. 이건 안쪽에서만 불이 나는 거예요. 안쪽. 그래서 천정면이라던가 또는 천장 속 요런데 또는 여기 벽이 있으면 요 벽 속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또는 불연성 천장이나 불연벽체다라고 하면은 그 실내 뒷면에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여기가 불연성이고 여기가 불연성이다라고 한다면 여기 안쪽, 요 안쪽에 불이 나는 거예요. 지금 다 아셨죠? 자, 그러다가 외쪽으로 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사람이 볼 수 있는 거죠. 창문으로 불이 나오거나 출입구로 불이 나오거나. 그러니까 옥내출하에서 보통 어디로? 옥외출하 쪽으로 이어지더라. 그러니까 옥외출하까지 갔을 때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출화, 바깥쪽으로 불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창 출입구로도 나올 수 있고 외부 벽으로도 이제 불이 붙었으니까 불이 나오겠죠. 지붕 밑, 지붕이 있으면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이 지붕 밑 요런데 뭐 처마 이런데 이제 불이 붙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장기를 거쳤어요. 이미 바깥쪽으로 불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최성기, 맹화라는 단계까지 가서 짧은 시간 내에 여기까지가 이제 진행이 된다. 연소 낙하민 진화로 가면은 뭐 최성기 이후 건물 붕괴로 온도는 급속히 저하가 된다. 목조 건축물의 화재 원인, 직접적인 불꽃의 접촉, 비화도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거 불티 바람에 의해 먼 거리에 있는 가연물에 의해 연소가 될 수도 있고 복사열 이런 것도 뭐 중요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원인, 연소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읽어보세요. 자, 목재 형태에 따른 연소 상태. 자, 여기도 이제 보시면 목재가 건조한 정도에 따라 수분이 좀 적다 또는 수분이 좀 많다. 수분이 좀 적으면 얘는 건조한 목조이기 때문에 조금 어때요? 빠르죠. 그죠? 발화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고 느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수분이 어떻을 때? 많을 때. 즉 푹 적셔져 있는 목재는 타기가 어렵겠죠. 그 푹 적셔져 있는 걸 수분 함량을 15% 예전에 이런 게 가끔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두께와 크기는 얇고 가는 게 더 빠르고요. 두껍고 큰 것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작 통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 통나무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잘라서 쓰죠. 그죠? 맞습니까? 얇고 가늘게 만들어서 쓰죠. 그리고 얘를 둥근 것보단 어떤 거? 약간 각진 걸로. 그리고 매끈한 것보단 거친 게 더 잘 타고 색깔도 검정색이 더 잘 타요. 이런 게 더 잘 타는 겁니다. 목재는.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눈으로 그냥 한번 보세요. 아, 목재도 이런 게 더 잘 타는구나. 같은 목재더라도 이런 특징을 가진 목재가 더 잘 타는구나 라는 거. 자, 내화 건축물 화재. 요거는 앞에 했던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내화 건축물의 화재 진행 과정이 점화부터 시작해서 성장기, 최성기, 감쇄기 이렇게 간다고요. 당연히 여기 플래시오버가 있고, 그쵸? 얘는 감쇄기 쪽에 이제 백드래프트까지. 목조는 여러분들 우리가 백드래프트를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밀폐 상태를 가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최종 상태에 갔을 때 걔는 연소 낙하에 의해 자연적으로 진화가 되기 때문에 걔는 우리가 따로 얘기하지 않는다. 자, 내화 건축물 화재 특징. 반대로 저온 장기, 저온 장시간형이다. 지속 시간이 이렇게 간대요. 근데 보통 목조는 30분 내외로 끝나거든요.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30분 내에 끝나는 게 아니고 건물 자체가 콘크리트다 보니까 조금 길게 견뎌질 수 있다. 그리고 최성기 도달 시 온도가 한 900도에서 1100도래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낮은 온도는 아니지만 목조와 비교했을 때 조금 장시간형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온도 자체도 조금 떨어지는 개념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비교를 하면 이런 건물에 갔을 때 이런 그래프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고온 단기형이냐 또는 저온 장기형이냐. 고온 단기는 1100도에서 1300도 그죠? 그리고 빨리 끝난다 그랬죠. 여기는. 근데 여기는 낮은 온도로 길게 유지가 되더라. 900도에서 1100도.
그래서 이런 그래프 한번 보시면 좋겠죠. 그죠? 이런 그래프. 그래서 예전에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그래프를 여러 가지를 그려주고 뭐 이런 그래프도 하나 주고 뭐 이건 너무 그런가? 뭐 요런 그래프를 하나 주고 아셨죠? 뭐 요런 그래프도 하나 주고 해서 목조 건물에 대한 그래프를 골라라. 그럼 요거 골라주시는 거고 고온 금방 끝났죠. 자, 상대적으로 저온이지만 길게 갔죠. 요게 내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격증 쪽에서 보통 나와요. 우리 공무원 시험 기출이라기보다는 이런 그래프 고르는 게 자, 그리고 세 번째, 표준온도 시간곡선이라는 게 있다. 이게 국내 내화 설계에서 화재 저항의 기준이 되는 기준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콘크리트가 있으면 30분 내화 성능, 1시간 내화 성능을 가진 콘크리트, 2시간 내화 성능을 가지는 콘크리트, 3시간 내화, 4시간 내화에 대한 실험을 할 때 온도가 요 정도까지는 버텨줘야 네가 30분 내화 성능이 있는 거다. 1시간 내화 성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재료에 대한 특성이에요. 재료에 대한 특성. 이런 것들은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가. 아셨죠?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개념 한번 보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번에 가보면 뭐가 나와요? 화재 가혹도라는 게 나옵니다. 먼저 얘를 먼저 정리합시다. 아셨죠? 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얘 말고도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돼요. 화재 하중이라는 것도 배워야 되고요. 강도라는 것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하나 더 화재 가혹도라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개를 어차피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일 큰 개념이 얘예요. 그리고 저는 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화재 심도, 그죠?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돌려 나와요. 언제는 화재 하중이 나오고, 언제는 화재 강도가 나오고, 또 언제는 화재 가혹도가 나오고. 그럼 이 화재가 가혹하게 하는 정도, 또는 화재의 깊이, 화재 심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화재 가혹도라고 얘기하는데 얘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과 재산을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히는 능력의 정도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화재가 그 건물에 갔을 때 재산이라던가 또는 그 건물에 손상을 입히는 능력의 정도를 우리가 화재 가혹도 또는 뭐라고 얘기한다? 화재 심도라고 얘기한다고. 화재 심도. 자, 화재 가혹도가 높잖아요? 이것도 덩달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화재가 가혹하게 하는 정도가 높다. 그래야 결국은 건물에 있는 재산도 파괴가 되고 손상도 입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도 덩달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치? 자, 화재 가혹도의 주요 요소로는 최고 온도와 뭘로 표현한다? 지속 시간으로 표현할 수 있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그래서 화재 가혹도는 아까 그래프상에 갔을 때 결국 건물이나 또는 재산에 손실을 입히는 정도는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그죠? 아까 여기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최고 온도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를 감쇄기까지 해서 이 최고 온도가 지속되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곱하면 얘가 나오는데 이 칠한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가혹도. 결국 가혹도를 결정지을 수 있는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그 화재가 났을 때 최고 온도와 그 화재가 났을 때 최고 온도가 얼마나 지속되는지가 우리한테 뭐를 줄 수 있다? 영향을 줄 수 있다. 가혹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최고 온도와 지속 시간을 우리가 두 가지를 곱해주면 얘가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자, 근데 이거를 잘 나눠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혹도는 결국은 최고 온도 곱하기 지속 시간인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의를. 맞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이 최고 온도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 방출 또는 열 축적. 결국 이 열 방출이나 또는 열 축적에 따라 최고 온도가 달라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 또 이 지속 시간은 우리가 열에 대한 어떤 방출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지속 시간을 결정지을 수 있는 건 화재가 오래 지속되는지 또는 빨리 끝나는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건 하나, 뭐가 중요하냐면 얘가 중요한 거야. 어떤 거요? 가연물의 양. 아셨죠?
가연물의 양이 어떻게 보면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 열 방출되는 정도 있죠. 열 축적 정도. 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화재 강도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 가연물의 양은 하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재 이름을 하중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화재 가혹도는 이 두 개를 어떻게 한 거? 곱한 거. 아셨죠? 그리고 또 하나 이 화재 강도, 열 방출, 열 축적에 대한 요거는 우리가 보통 에너지로 표현을 하거든요. 열이 얼마나 방출했는지, 열이 얼마나 축적이 됐는지. 그래서 얘를 우리가 질적 개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어떤 양적인 거죠. 그죠? 킬로그램이니까 단순하게 양적 개념이다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요거를 확실하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돼. 얘네 관련된 내용, 얘네 관련된 내용.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꼭 정리를 해두셔야 돼. 그러니까 제일 큰 개념은 가혹도예요. 가혹도는 결국 이거 두 개 곱해서 나오는 거야.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곱하면 얘가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질적 개념이나 양적 개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얘가 커지면 가혹도도 커지고,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지는 거죠. 가혹도가 또. 맞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결국 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화재실의 최고 온도에다가 그 최고 온도가 지속되는 얼마나 길게 지속되는지를 곱해주면 뭐가 나오더라? 화재에 대한 가혹도가 나오더라. 근데 그 화재 가혹도를 우리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최고 온도를 강도로 표현할 수 있고 지속시간은 우리가 하중으로 표현할 수 있다. 최고 온도는 에너지적인 개념, 질적 개념이고 지속시간은 양적인 개념이다. 양적인 개념. 두 개 다 가혹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 자, 요것도 한번 보세요. 요거 최근에 간부기출이 한번 나왔거든요. 화재 강도는 얘죠. 결국 화재 강도는 물을 얼마나 뿌릴지, 그래서 시간당 또는 면적당 몇 리터를 뿌릴지 결정짓는 요소래. 그러니까 화재 강도가 높다라는 건 온도가 높고 열 방출률이 높고 열 축적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거기다가 몇 리터의 물을 1분 안에 또는 어떤 한정된 면적 안에 뿌려야 될지가 결정이 된대요. 주수율. 그리고 얘가 결정이 된대요. 내화 구조의 뭐요? 두께. 그래서 얘가 얼마나 열에 잘 견뎌줄지에 대해서 이 두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지. 내화 구조의 두께라는 걸 결정을 한대요. 그리고 화재 하중은 얘는 시간을 결정한대. 시간. 그래서 물을 얘는 얼마나 양을 뿌릴지가 아니고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왜냐하면 지속시간이니까. 그 화재 지속시간 동안은 물을 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얼마나 물을 뿌려줄지가 결정이 되는 거고, 요구 내화 시간. 그러니까 이거는 두께보다는 약간 건물이 견뎌줘야 되는, 불에 견뎌줘야 되는 단순하게 내화 시간이라는 걸 결정하는 요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화재 저항, 가혹도를 견디는 어떤 그 건물 자체의 내력, 견뎌주는 힘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대요? 화재 저항이라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이 가혹도는 일단 정의 알고 계시고, 이거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식. 아셨죠? 식도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앞쪽에 갔을 때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있었거든요. 이쪽으로 조금 가볼까요? 가보면 요 그래프. 자, 요 그래프에서 틀림없이 이 사각형이 제가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가혹도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를 주고 여기를 비워줄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뭐냐? 가혹도다. 또는 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리고 얘를 뭐 기억, 얘를 니은. 얘 이름이 뭐냐? 얘 이름은 최고 온도다. 즉 화재 강도다. 얘 이름은 화재 하중이다. 또는 뭐라고 얘기한다? 우리가 지속시간이라고 얘기한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얘기하는 이 화재 가혹도가 얘네들을 다 포함한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화재 강도는 주수율이나 내화 두께를 결정짓는 애고, 그리고 질적인 개념이고,
얘는 주수 시간이나 다 시간 개념이에요. 얘는 시간, 내와 시간. 얘는 양적인 개념인 거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얘네 두 개가 곱해지게 된다면 기억 곱하기 니은이 결국 이 화재 가옥도라는 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최성기 때 올라갈 수 있는 온도와 그 최성기가 지속되는 요 시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옥도라는 걸 구할 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내화 건물 쪽에서 이 그래프가 여러분들 시험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거는 뭐 크게 의미가 없다. 어차피 똑같을 거다. 성장기, 최성기, 감색이 있는 건 똑같다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래프 모양이 다른 거야. 모양이. 됐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가옥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보는 거죠. 화재 가옥도는 가장 큰 개념을 본 거고, 이제 6번 가보면 뭐가 나와요? 화재 하중이 나오죠. 맞습니까? 근데 올해 여기서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화재 하중에서. 근데 우리가 이 화재 하중을 자 지금 보면은 틀림없이 얘가 들어가 있거든요. 뭐야? 면적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양도 중요한데 면적도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정의를 가보면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가연물의 양만 따지는 게 아니고 얘가 들어간다. 아까는 그냥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화재 하중은 가연물의 양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왜냐면 어차피 중요한 건 얘거든. 근데 우리가 실제로 갔을 땐 이 바닥 면적이 꼭 들어가 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면적당 가연물의 양을 뭐라고 얘기한다? 화재 하중이라고 얘기한다. 일단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바닥 면적이 다른 거야. 조금 넓은 데고. 자, 내가 여기 10제곱이래요. 여긴 바닥 면적이. 여기는 100제곱이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똑같이 내가 여기다가 가연물을 100kg를 저장을 하는 거야. 100kg. 봐봐요. 자, 양은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하중은 똑같네. 근데 화재 하중을 구할 때는 요 면적 있죠? 이 100kg가 지금 바닥 면적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10제곱에 들어가 있죠. 그럼 이때 하중은 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얘는 1이 되는 거죠. 그럼 화재 하중이 큰 곳은 어디예요? 여기죠. 왜냐하면 얘는 좁은 바닥 면적 안에 100kg란 가연물이 저장돼 있는 거고, 여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넓은 바닥 면적 안에 가연물이 저장돼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면적이 들어가 줘야 된다. 근데 이제 화재 하중을 우리가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데, 계산하는 공식에 갔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계산을 하려면 여러분들 이 100kg가 무조건 단일 물질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플라스틱이라는 것도 섞여 있을 수 있고, 뭐 종이도 있을 수 있고, 맞습니까? 그래서 화재 하중 계산을 할 때는 이런 모든 물건을 얘로 바꿔줘요. 그래서 목재 단위 발열량이라는 걸로 우리가 나눠서 이걸 다 목재로 바꿔주거든요. 그냥 모든 가연물을 목재로 그냥 통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산을 할 때는. 아셨죠? 그래서 여기 이따가 나와요. 자, 그리고 지속시간을 결정하는 거래 아까도 얘기했었죠. 그죠? 맞죠? 그래서 화재 하중은 우리가 공식이 이렇게 나와. 요 공식이 요번에 시험 문제가 공식이 나왔어요. 특이하죠? 원래 보통 이걸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게 나온 게 아니고 요 공식 자체가 나왔어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공식을 여러분들이 조금 보셔야 되는데, 화재 하중 Q는 자 어차피 이건 제가 알려드린 거고, 그죠? 면적당 뭐다? 킬로그램이다. 면적당 킬로그램이다. 자, 근데 위쪽에 갔을 때 들어가는 게 시그마가 들어가고, 시그마. 이 시그마가 총합이에요. 총합. 이 총합이란 뜻이에요. 근데 뭐에 총합이 들어가냐면 GT와 AT가 들어가요. HT. 뭐 이게 뭐 G인지 H인지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야. 위에다가 우리가 뭘 넣어주냐면요, 그 실 안에 있는 가연물들의 양을 꼭 여기다 넣어주셔야 돼. 킬로그램을. 아셨죠? 근데 이게 가연물이 하나만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있으면 여기다가 또 하나를 곱해주고,
아셨죠? 서로 같은 가연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전부 다 위에다가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데 양과 뭐를 곱해주냐면 그 문제에서 얘를 줘요. 그 가연물에 발열량을 줘요. 발열량. 그래서 1kg이 탈 때 나올 수 있는 열량 얘를 준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걸 다 줘요. 문제에서. 그럼 얘를 1번 가연물은 일반 가연물끼리 묶어서 곱해주고 2번 가연물은 2번 가연물끼리 묶어서 두 개를 또 곱해주고 해서 위쪽에다가 그 실 안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가연물의 발열량을 쭉 다 넣어주시는 거야. 그래 놓고 밑에다가 여기 밑에 가보면 H0라고 돼 있죠. 얘를 꼭 나눠줘야 되는데 이게 무슨 과정이냐면 이게 목재 발열량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연물들을 뭘로 바꿔주는 과정이다? 목재로 바꿔주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나서 얘가 꼭 들어가야 돼요. 요 면적이. 근데 이 면적이 옆면적이나 이런 게 아니고 당연히 바닥 면적이겠죠. 그래서 바닥 면적당 가연물의 양이다. 그럼 내가 이 식을 정리를 하면 이게 날아가요. 이렇게. 맞죠?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단위가 킬로그램 퍼 메타 제곱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보세요. 아니 결국은 그러면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된다고. 이거 뒤에서 어차피 계산 문제가 또 있으니까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뒤쪽에 갔을 때. 공식이 요번에 시험 문제가 이거 하나하나가 뭔지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막 이 바닥 면적을 막 뭐 옆면적, 막 최적 이런 식으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 인자값들에 대한 것들을 물어봤어. 문제에서. 특이한 문제입니다. 화재하중 감소 대책, 가연물을 소분하여 보관하래요. 많이 저장하지 말라라는 거죠. 얘를 줄이라는 거죠. 불연성 용기에 보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내장재를 불연화해서 화재하중을 감소시킬 수 있대. 그치? 자, 그리고 5번째. 올해 2문제가 나왔어요. 이 지속시간에 대한 게 또 나왔는데 근데 결국은 이 지속시간이 뭐예요? 하중이에요. 제가 아까 그랬죠? 지속시간 이꼬르 하중이라고. 그럼 우리가 이 지속시간을 또 표현할 수 있는 공식 하나가 있는데 지속시간은 양을 위에 넣어주고 아래 얘를 넣어주는 거죠. 뭐요? 연소속도. 근데 제가 연소속도가 뭐라고 했냐. 시간당 감소하는 가연물의 양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시간당 가연물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걔를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한다? 연소속도라고 얘기한다고. 연소속도. 그러니까 위쪽에다가 양 W를 넣어주고 아래쪽에 연소속도를 나눠준다고요. 그러면은 뭐가 나온다? 지속시간. 그 화재의 지속시간이 나오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양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속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가연물의 양이 많으면요. 지속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근데 보세요. 연소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연물이 타는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럼 지속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줄죠. 왜? 연소속도가 늘어났으니까 빨리 타니까 지속되는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반비례하더라. 연소속도와 지속시간은. 근데 이 연소속도를 결정지을 수 있는 애 중에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연소속도를 결정지을 수 있는 애 중에 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 자, 얘가 이름이 뭐냐면 환기계수. 우리 아까 했었죠? 환기요소. 대신에 이거는 환기지배형일 때 얘가 정말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A 루트 H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연소속도는 어떻게 돼요? 빨라지죠. 원래는 이제 연소속도 구하는 게 5.5라는 상수값이 들어가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를 알고 계시라고. 얘. 그래서 A 루트 H가 커졌다. 환기량이 커지면 연소속도는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지속시간은 어떻게 돼요? 줄죠. 그러니까 결국 밑에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보세요. 화재하 중의 주요 요소는 화재 실내 존재하는 가연물의 양이다. 가연물의 양이 많으면 얘가 많으면 지속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고 최고 온도가 지속되는 시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연소속도가 커지면 얘는 어때요? 작아지죠. 개구보 면적이 커졌다? 자, 개구보 면적이 커졌다라는 건 결국 요 A 루트 H 얘가 커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연소속도 커지고 얘는 줄어들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를 또 높이로도 표현이 가능하겠네. 그죠? 그래서 요게 요번에 영향요소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아셨죠? 요게 하나 나왔습니다. 자, 화재 하중이 큰 장소는 이런 데를 얘기한대요. 뭐 주택, 사무실, 도서관, 창고. 그러니까 이게 작은 바닥 면적 안에 가연물이 진짜 많은 장소. 가연물이 진짜 많은 장소. 이런 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재 하중이 큰 장소라고 얘기한다고요. 대표적인 곳이 이제 도서관 같은데. 도서관 같은데. 또는 요즘 이제 얘기하는 물류창고, 창고 같은데. 그죠? 이런 것들 한번 좀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근데 결국은 이것만 이해 잘 하시면 돼. 지속시간 영향요소라던가 또는 요 공식 있죠. 공식에 대해서. 자, 그리고 7번에 가보면 강도가 나와요. 그죠? 요 강도는 조금 쉬었다가 강도하고 뒤에 있는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올해 나왔던 것도 한번 보고 어떻게 문제가 나왔었는지. 아셨죠?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럼 조금 쉬었다가 저희 이제 강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